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일이자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좀 생각지도 못한 종목들을 가끔 가져오실 때 있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군 얘기를 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오픈뱅킹.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은 갑니다. 네. 왜냐하면 한창 뉴스가 요즘에 그죠, 또 예. 많이 나와서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펼까? 우선 오픈뱅킹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12월 달에 오픈뱅킹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이제 정부에서 그 뉴스 이제 카카오 아마 주가 급등할 때 한번 뉴스들 그때 아마 네.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이런 이제 송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 같은 우리 이제 카카오에서도 여러분들 송금 많이 하실 텐데 보통은 송금할 때 그 우리가 뭐 무료로 하지만 사실은 카카오에서 은행한테 한 400원 정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충전을 해가지고 친구분한테 보낼 때 일단 400원이 카카오페이가 지불을 하는 거죠. 은행 쪽에.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돈을 뺄 때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카카오에 돈이 들어와서 내가 다시 은행으로 그 받은 돈을 이체를 할 때 또 은행에 또 카카오페이가 400원을 줘야 되니까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아깝죠. 음. 근데 그거를 800원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 송금 액수가 또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제 12월부터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은행에 이제 10분의 1, 40원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사실 이제 오픈뱅킹은 하나 이제 그거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오픈뱅킹과 관련해가지고 핀테크 업체들이 사실 주가가 한번 핫했다가 요즘에 보면 뭐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렇고 카카오 말고는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이쪽 예. 핀테크 회사들 보시면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신용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 신용 정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한테 뭐 판매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를 했다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 오픈뱅킹이 어쨌든 시작이 되면 마이데이터 사업까지도 계속 연계가 돼가지고 결국 방향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은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았던 금액도 줄어드는 데다가 그렇죠. 또 은행의 영역까지 이게 침범을 하거든요. 예. 이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갑자기 토스나 뭐 뱅크셀러도 많이 들어보시죠. 이용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카카오 이번에 네이버페이도 분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거대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은행의 영역을 침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돈을 잘 벌어도 못 가는 이유가 사실은 좀 약간 이런 불편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반면에 은행이 이제 안 좋은 부분은 결국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앞으로 핀테크 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핀테크 회사들이 가장 주력으로 할 게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 완화가 되면은 금융상품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론 이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요즘에 좀 안 좋은 이슈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쪽이 마진이 되게 좀 좋거든요. 네. 좋은 편이다 보니까 핀테크 회사들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이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파는 거예요. 네. 이 상품을 직접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카카오가 사실 주가가 이게 괜히 올라가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카카오 주가 요즘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쟤 왜 가지? 이렇게 그렇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건 물론 이제 뭐 광고 상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결국에 이런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해서 비용이 확 10분의 1로 줄어드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나 이런 걸 통해서 금융상품 시장에 도 진출을 하게 되고 가입자가 무려 어쨌든 4천만이 지금 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실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국의 텐센트도 어쨌든 규제 완화 이용해서 이런 걸 했고 알리바바라든가 뭐 미국의 뭐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수들이 핀테크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한국은 그동안 너무 이게 규제에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핀테크 쪽으로. 그래서 예. 여기서 한번 물론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정치적인 부분 사실 모르잖아요. 또 국회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쪽 방향이 맞는 거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고 핀테크 쪽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가지고 관련주들 좀 공부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ICT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비슷하게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어제도 비슷한 뉴스를 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카카오에 대해서 좀 이쪽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신용정보보호법은 네. 이번 국회에서도 역시 뭐 처리가 안 되면서 계류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 3법 자체가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오픈 뱅킹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런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이제 계류가 되면서 관련주들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결국에는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우리 첨생법도 사실 좀 비슷한 논리잖아요. 첨생법 네네. 기억하시죠? 그 예전에 오래 제가 올리고 한 해 만에 막 그러게요. 이러다 결국엔 통과가 된 것처럼 사실 이 법안 하나 통과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 근데 항상 보셔야 될 게 투자하신 분들이 방향이 맞냐 이거죠.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근데 신용정보법은 결국엔 방향은 통과 쪽이에요. 통과 쪽인데 약간의 이제 거기서 밀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당장 통과보다는 어쨌든 결국엔 통과되는 걸 기억을 하시고 향후에 이쪽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종목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카카오하고 아톤은 좀 생소하시죠. 네. 카카오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다 아시다시피 톡비즈 아시죠? 톡비즈 이제 카카오톡 채팅창에 채팅 목록에 그게 들어가면서 연간 한 최소 거기서 2천억, 3천억 플러스 알파로 매출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인지하실 텐데 카카오페이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쪽에서 수수료 비용이 어쨌든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 은행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종합지급 결제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들은 우리가 이제 계좌를 트거나 이럴 때 은행 가서 다 터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계좌. 근데 예. 지금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면요. 카카오에서 그냥 계좌를 트면 돼요. 그냥 은행 이제 카카오뱅크도 물론 있지만 네. 그냥 뭐 토스라든가 이런 플랫폼 상에서도 그냥 은행 계좌가 아니라 내가 거기다가 그냥 뭐 돈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하나의 은행 계좌랑 비슷한 개념의 그런 규제가 또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데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결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제가 아마 내년도에 풀린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은행과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예. 좋은 여건이 갖춰졌는데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플랫폼 회사가 최소 1,000만에서 4천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어야 뭘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4천만 명 이용해가지고 펀드나 채권도 뭐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카카오에만 있으면 내가 그냥 굳이 은행 안 가고 카카오 앱을 통해서 금융상품 마음대로 가입도 할 수 있고 근데 카카오는 좋은 게 거기서 이제 수수료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물장수 되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렇죠. 예.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정말 요새 주가 올라서 제가 여기서 좀 사는 게 부담되지 않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한 주 정도라도 꼭 모든 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런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잘 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 제조업 기반인데 미국은 네. 소프트웨어 기반이잖아요. 플랫폼.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핀테크 회사들은 되게 커요. 근데 한국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지금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올라가는 거 여전히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톤이란 기업인데 이건 중소형주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OTP 아시죠? 네. 우리 그 OTP는 이제 단말기가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예. 근데 그거 말고 이 회사는 단말기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 그 OTP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실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상으로 이걸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이쪽 시장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 이런 OTP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모바일 상이라든가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OTP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이제 보안 솔루션을 그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패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 이렇게 통신사 그 간편 인증, 그거를 이 회사가 하잖아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톤이 기업은 뭐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알짜 회사예요. 그래서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톤의 실적을 높여주고 있었네요. 사용자였는데.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인상 깊습니다. 한 주라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역시 카카오는 사실 씨 뿌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좋게 안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카카오에 대한 매력 한번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생각지도 못한 그 종목군들을 얘기해 준다.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편의점주를 갖고 오셨어요. 안 좋은 뉴스들만 엄청 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맞나? 주가도 좀 차이만 있을 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공부 많이 하는데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 편의점 다 안 좋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유통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아요. 일단 유통업종은 너무나 안 좋은데 그 안에서 좋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하고 지금 오프라인 유통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가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사는데.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배나 주류는 편의점 외에는 못 사요. 그렇죠. 일단 온라인에 살 수가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하고 유일하게 경쟁을 안 하는 오프라인 유통은 편의점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일단은 그런 경쟁 관점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도시락 같은 것도 그렇고 패스트푸드 우리 다 편의점에서 그냥 사 먹잖아요. 이걸 누가 온라인상에서 도시락을 많이 시켜 먹고 그런 그렇죠. 분들 많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일단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 좀 플러스 알파를 좀 주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포화 상태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편의점 개수가 작년에 42,071개라고 하는데 네. 점포당 인구수가 1,227명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개 점포당 1,227명을 이렇게 끼고 있는 건데 일본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예. 이 인구수 대비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본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이 밀도 자체로 보면. 근데 정부에서 담배 뭐 규제라 그래가지고 출점 더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주가 주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출점을 못하니까 못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면은 앞으로 편의점을 봤을 때 이제 재계약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편의점주들이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014년도에 되게 출점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5년 단위로 이렇게 재계약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아. 그러면은 이 GS 리테일, BGF 입장에서는 출점을 못하니까 기존의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어쨌든 뭔가 메리트를 발생해가지고 우리랑 재계약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재계약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GS 리테일을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평균 매출이에요. 일본은 사실 일평균 편의점 전체 매출이 6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국은 토탈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가. 예.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긴 한데 여기서 편의점 매출이 만약에 20만 원 정도 상승하면요. 가져가는 게 11% 더 가져가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편의점 매출이 50만 원을 그 점프를 하게 되면 무려 41%를 더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점주가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GS 리테일이 전체 편의점 다 이게 사사 비교해 보면 예. 일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GS 리테일은 재계약 측면에서 점주들이 가장 높게 선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성장은 물론 없지만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안정적이고 그다음 주가도 쌉니다. 그만큼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재계약 시즌 다가오면서 재계약이 잘 된다면 GS 리테일 다시 한번 주가 재평가 좀 가능한 시점이니까 한번 좀 역발상 측면에서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어쨌든 편의점은 경쟁 없이 꾸준히 그래도 가니까 한번 GS 리테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대충이라도 네. 좀 잡아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 근데 지금 좀 충분히 빠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 주가 지금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좀 의외잖아요. 이게 주가가 주가는 흘러내리는데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올리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높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슈퍼마켓하고 이 편의점하고 MD를 통합했어요. 상품 구매하는 걸. 네. 비용이 효율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매출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4만 원 이하라면 좀 한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5만 원 이상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에 대해서도 오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포인트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주는 당연히 FMC 30일 날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 한다 얘기들은 많은데 실제로 한번 할지 뭐 하는 쪽에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 좋겠고 다음 날 브렉시트 데이인데 아마 연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31일 날 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IR 할 텐데 어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IR 한번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1월 1일 날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저번 달에 너무 안 좋았는데 네. 이번엔 좀 회복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들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